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2026년 1월 24일 토요일이고요. 이제 미국 시장 어떻게 끝났는지랑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지표들 한번 쭉 같이 보면서 고민 한번 나눠보도록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매주 이제 일주일마다 주말에 한 번씩 이 영상을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시고요.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눈꽃 빙수 이상 회원분들은 이런 구글 콜앱 코드나 엑셀 데이터들 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뭐 참고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되고,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받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꽃 빙수 말고도 이제 좀 더 낮은 단계인 라떼 이상만 가입하시더라도 텔레그램 채널에 무료로 참여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채널 주소도 그 커뮤니티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있습니다. 이 피어 잉 그리드 오실레이터를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반등했어요. 계속 이제 좀 쫄쫄쫄 내려오다가 좀 반등하고 있으니까 이게 다시 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겠냐. 이게 변곡이 있거든요. 여기서 변곡, 여기서 변곡, 아래에서 변곡. 이런 변곡에는 요 구간에 직전에 이제 셌었던 주도주가 조금 무너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등할 때 이제 자동차가 무너졌죠. 자동차랑 로봇이 무너졌죠. 그래서 요게 이제 변곡이 나올 때 시장의 주도주가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갔던 주도주가 좀 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지금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은 특이하게 이제 코스닥 시장을 부양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좀 녹아 있다 보니까 시장 자금이 거기에 동조되어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어제 전일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가 제가 관리하고 있는 ETF의 변동성 모멘텀 또는 소라티노 지표, 이런 지표를 통해서 표준 편차 대비해서 수익률을 기준으로 등수를 냈을 때 바이오가 다시 들어왔다. 그래서 바이오를 봐야 된다. 반면 아직까지 방산 2차 전지는 그 등수에서 좀 바깥에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선호하는 것 중에서 코스닥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는 바이오를 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펄스 알렉산더 엘더의 임펄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것도 이제 보면은 아직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미국 시장의 임펄스 시스템도 이 새벽에 끝났는데 아침 6 시에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여기도 돌아서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반도체가 인텔 영향으로 좀 빠졌지만 돌아서고 있으니까, 이제 미국 시장을 고민하게 되면 인텔이 이제 박살나는 걸 보게 되면 아마 시장에서는 '야, 이게 점점 실적이 좀 중요해지는 시즌으로 조금씩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럼 한국의 이제 참여자는 두 가지로 보겠죠. 실적 관련된 것들은 확실하게 좋아야 되고, 실적이 필요 없는 애들은 좀 많이 빠졌던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마음 편하겠죠. 중간에 이제 이미 주가가 올랐는데 실적이 이러쿵저러쿵 나오는 것들은 좀 차익 실현하고 싶을 거고, 아예 박살이 나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가 한두 달 정도 이제 소외받았었으니까 바이오가 이제 오히려 부담이 덜하겠죠,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RS가 높은 것들이 이제 있고, 저는 이제 이 RS가 높은 것들 가지고 미장 플레이를 하거든요. 이 안에서 이제 종목을 골라서 52주 신고가를 트라이 하는데, 여기에 이제 있는 리스트가 이제 살 수 있는 리스트인 거죠. 여기에 리스트가 한국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여기만의 것들도 있는데, 국내에는 이제 광산 기업이 없으니까 사실 포지셔닝에, 만약에 국내에도 글로벌 광산 기업이 있었다면 제가 아마 미국 시장처럼 한 20% 정도는 광산 기업으로 깔고 있었을 텐데, 일단 미국 시장은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 광산 기업들이 포지셔닝에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다들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과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이 중동에 이제 또 뭐 항모 전단이 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뭐 "이라크 너네 까불지 마라." 뭐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금과 은은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 자산으로, 해지를 할 수 있는 자산으로 광산주 플레이가 미국 시장에서는 좀 필요하다. 그리고 우라늄도 있고요. 리튬 있고요. 탄산 리튬 올라가니까 반도체도 있습니다. 최근에 철강도 좋아요, 철강도. 그리고 이제 오일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작년에는 이 오일 서비스나 이런 에너지 기업들이 상대 강도에 없었어요. 그런데 2026 년도에 오일 서비스나 이 상대 강도들, 에너지 기업들이 상대 강도에 있다는 거는 어쩌면 이제 시장의 미국 시장의 참여자들이 올해 약간 인플레를 어떻게
나가서 '인플레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일 관련된 기업들이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을 올해 좀 유심히 봐야 될 수도 있겠다, 이 데이터만 봤을 땐. 거기에 원래는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도 솔라나 이 클린 에너지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정책 우려로 주가가 안 됐었는데 올해는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런 것도 생각하나 봐요. 트럼프가 결국에는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져 버리면 중간 선거에서 11월 월에 막 좀 밀리고 이렇게 이제 저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은 '됐다. 다시 이제 2차 전지 민주당이 다음에 이제 될 거니까 다시 이제 2차 전지 이런 것들도 죽었던 것들 한번 리바운드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태양광도 리바운드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중에서 이제 태양광은 좀 더 일찍 움직이는 이유가 데이터 센터에 필요하니까 뭐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10 년물 채권 금리가 좀 진정되니까 요런 바이오들도 계속 이제 좀 등수에 계속 남아 있는 거고 튕겨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뭐 자꾸 여기저기 시비 걸고 다니는 것 때문에 디펜스 이런 것들도 계속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내 데이터 센터 건설하고 미국에 자꾸 제조업 뭐 한다고 하니까 아메리칸 인더스트리얼 르네상스 이런 것들도 막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 시장이 지금 약간 52주 신고가가 되는 그런 컨셉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양한 시장이 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견고한 것 같다, 미국 시장이 아직까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걱정인 거는 이제 2월 달에 여기까지 아마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1월 24 일이니까 1월 24 일쯤에 이제 바통 통과하고 있고 당장 이제 아시다시피 금요일에 연준의 금리 결정이 있다고요. 연준의 금리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을 해소를 할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있는 게 아시다시피 이 셧다운이 일정이 있어요. 이 일정이 이제 1월 30 일까지거든요. 1월 30일 전으로 뭐가 안 나오면 그리고 연준의 금리 결정까지 요런 뭐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월 29일 날 끝나고 또는 1월 29 일쯤에 1월 30일 날 요거 안 되는 거 어느 정도 다 반영되고 나면 2월 첫째 주부터는 그래도 이 피어 앵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한국이랑 미국이랑 반등하는데 굵직한 이벤트들은 좀 지나간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쪼끔 더 이제 매크로를 덜 인식하고 플레이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텀 통과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어떤 이벤트들을 또 봐야 되냐면 1월 30일 날 이 셧다운 이 임시 예산안이 끝나는 것들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 결정이 있고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일정 데이터를 제가 좀 정리한 게 있는데 이것도 다 공유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것도 보게 되면은 금리 결정에다가 이제 29일 날 나오는 것들이 이 중요한 실적 발표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아침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ASML, 램리서치, 암페놀, GE 버너바, 코닝 이런 이제 데이터 센터에 영향을 주는 기업들이 상당수가 실적 발표가 있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특히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시장에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할 거고 컨콜 내용이 어떨까 그런 것들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29일 날 또 뭐 다른 이제 기업들도 실적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애플, 아마존도 이제 또 30일 날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좀 이거 정리가 안 돼서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발표하는 게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아 29, 30 일이 좀 빅매치의 데이터들이 좀 많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어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이제 29 일이랑 30 일에 중요한 이제 그 이벤트들이 지나가면 오히려 좀 더 실적 플레이를 하기가 실적 관련된 것든 뭐든 주식 플레이하기가 좀 편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데 한국 시장은 코스닥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좀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 것 같고 어 그만큼 이제 '코스피가 쪼끔 버겁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렇지만 이제 실적 발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컨콜 또는 실적 발표가 끝나면
그때부터 또 시장이 또 바뀔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뭐 '반도체가 계속 이제 시장을 좀 끌고 가지 않겠냐.'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 인텔이 안 됐고 마이크론은 좀 버티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시장이 '실적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그 사이에 이제 이란에서 뭐 쌈박질하거나 뭐 또 귀찮게 하면은 이 주가가 또 변동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게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 신용 쓰면 안 되겠다. 신용은 쓰지 말고 일단은 이 이란이 어떻게 되든지 트럼프 여기 이제 그 임시 예산안 이런 것들이랑 연준의 금리 결정까지 다 끝나고 나서 만약에 신용 쓰시는 분들은 그다음 주 2월 달 들어가서 뭔가 좀 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전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는 TIP라고 해서 10 년물 채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TIP의 그 모멘텀이 음수가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된다고 이제 나와 버렸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카나리아 자산도 이제 문제가 됐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번 이제 이 10 년물 채권 금리가 제가 찾아봤는데 10 년물 채권 금리가 좀 내려왔어요 다행히.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큰 문제 없고 이제 외부 변수들이죠. 중동에서 뭐 이란이랑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어 그 연준의 금리 결정 요 정도만 좀 지나가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시장 유동성이 쪼끔 이제 좀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TJ 잔고가 팍팍 안 떨어지고 TJ 잔고가 또 잠깐 쌓였거든요. 게다가 이제 일본이 이제 2 년물 채권 금리가 막 올라가고 이러니까 돈이 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데 뭐 당분간 이제 이 어려운 시장에서는 좀 더 확실하게 실적이 개선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든지 아니면 완전 테마를 하는데 주가가 이제 좀 쩔어 있었어야 그 테마에 대해서 좀 더 화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를 막 하는 것 같아요. 바이오가 좀 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한국의 ETF를 보게 되면 한국은 RS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로보택티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삼성 2차 전지에서는 포스코 홀딩스 요렇게 그 종목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전공정 뭐 AI 반도체 이런 걸로 이제 ETF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플레이는 전자닉스 이런 쪽으로만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고 로봇 액티브는 액티브가 나오잖아요. 이제 ETF로 하나 있으니까. 로봇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위권에는 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이게 어디까지 조정받는지는 봐야 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신고가 갱신하고 난 다음에 음봉으로 주봉으로 밀리거나 일봉으로 크게 밀리면 윗꼬리 달면서 밀리면 신고가 가다가 밀려 버리면 이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항상 봐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들 리스트에 보게 되면 이제 바이오가 새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STO 관련해서 뭐 국내에서는 증권주가 대표적이고 중소형 주식들은 여기서 이제 편성이 안 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대신에 이제 다음 주 실적 발표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런 것들을 기둥으로 잡고 이제 시장에서 뭐 좀 관심 가지는 것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환율이 뚝 떨어졌어요. 환율이 뚝 떨어졌는 게 보니까 일본의 환율이 이제 엔화가 갑자기 이제 강세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2월 달에 이게 계속 막 내려간다. 그럼 2 월쯤에는 '야 이거 뭐 돈이 또 일본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는 한 주 정도 연준의 금리 결정이랑 뭐 중동 이슈랑 그다음에 셧다운 이슈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게 29, 30 일이면은 고 지나고 나서는 그래도 좀 세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가지다가 2 월쯤 되면은 이제 시장에서 고민거리가 뭐냐면 '야 미국의 10 년물 채권 금리가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가고 있는데.' 또는 2 년물 일본의 2 년물 채권 금리랑 일본의 이제 엔화 관련해서 달러엔이 이제 막 좀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면서 '돈이 일본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좀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을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식을 일단 100% 가져간다. 남자니까 가져가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과열까지 오면 그때 주변을 좀 살펴보자.'
N달러는 어떻는지, 돈의 10 년물 채권 금리는 어떻는지, 그리고 계속 돌려보고 있는 뭐 TIP 지수가 있는 이제 카나리아 자산 백테스트 이런 거 계속 해 보고,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계속 돌려보고 이러면서 '리스크 관리를 임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미국 시장을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 없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RPAR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그 전통적인 어떤 채권이랑 주식이랑 이 자산 배분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자산 배분 전략이 통할 때는 시장이 그렇게 막 급락을 하거나 이런 이제 리스크는 좀 낮다라고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그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백테스트를 했을 때 특히 RPAR이 이제 올라가는 이런 시장에서, 자산 배분이 잘 되는 시장에서는 또 이제 가치주 이런 것들도 잘 되더라. 이런 이제 경험이 있어 가지고 일단 쭉 내려서 보게 되면 우리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제 좀 삐걱삐걱거렸죠. 삐걱삐걱거려 갖고 횡보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는 신고가 가고 있어요. 유럽 신고가, 유럽 중소형주도 신고가.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미국의 중형주와 그다음에 소형주 요런 것들이 좀 셌거든요. 이제 성장주들이 좀 약했고, 미국의 소형 성장주들은 이제 그 사실 소형 성장주라는 게 주식이 전에 이제 가치주로 분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이제 가치주라고 이제 아마 분류되어 있는 것들이고, 소형 성장주더라도 주가가 많이 눌려 있으면 과거 대비, 그게 이제 가치가 이제 과거 대비해서도 많이 떨어져 있으면 가치가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소형 성장주들이 좀 되고 있고, 요게 이제 최근에 좀 쉬고 있지만, 하루 좀 쉬었지만 이 그림 자체가 대형 성장주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시장 사람들이.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 철강. 자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철강에 대해서 뭐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중국의 열연 코일 가격을 좀 기반으로 해서 보는데, 열연 코일 가격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당장 이제 다만 탄산 리튬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리튬 관련해서 어 포스코 홀딩스가 또 한번 조금씩은 움직일 만한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다 보니까 변동성 모멘텀 상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라늄 올라가고 있고 철강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소재 이런 것들이 진짜 세잖아요. 그다음에 EMP나 또는 미국의 에너지 이런 ETF들도 신고가 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이런 이제 관련된 에너지랑 소재, 정유화학 이런 것들도 움직일 수 있나? 이런 고민들도 저도 좀 하고 있거든요, 국내 시장에서. 그래서 계속 이제 좀 봐야 된다. 사실 이제 금강에 투자하고 있거나 글로벌 이제 이런 소재들 투자하는 게 더 편하긴 하죠. 태양광도 어느새 지금 신고가 왔어요. 친환경 관련된 ETF도 신고가가 왔고, 트럼프가 그렇게 싫어하는 풍력도 지금 ETF가 신고가 하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도 좀 고민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 가지고 다시 친환경으로 돈이 이제 계속 들어가면서 국내도 여기에 동조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보게 되면 방산 이런 것들은 이제 쪼끔 쉬었고, 여기 이제 ETF 두 번째 거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또 보고 있는 게 필수 소비재인데, 필수 소비재가 올라간다는 거는 시장에 뭔가 리스크가 있으면은 이 시장 플레이어들이 이 안전자산의 개념으로 필수 소비재들을 막 사거든요. 그래서 필수 소비재가 이게 신고가가 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면, '아 시장에 어떤 리스크가 있나?' 이런 고민도 좀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려가서 이제 보게 되면 특이했던 것 중에선 테크. 테크가 좀 이제 오늘 좀 쉬었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테크가 움직이는 거는 결국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미국의 테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리튬도 올라가고 있고요, 계속.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는 좀 하루 좀 쉬고 있는데, 반등했다가 이제 또 쉬고 있는데 아직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 뚫고 나서 그 지지선이 되고 있는 자리를 깨지는 않았다.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금융들이 이제 만약에 추세선을 깨고 내려오면 '야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시장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건 없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채권이나 이머징 통화는 상승하면 좋은데 지금 방향은 좋은 것 같아요. 내려가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로봇주들.
이제 로봇주들이 이제 ROBO랑 ROBT라고 하는 이제 ETF가 있는데 이게 수렴하고 있어요 이제 다시. 이 삼각 수렴하고 있으니까 수렴하고 나서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한번 이제 발산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BOTT가 이제 미친 듯이 올랐는데 이거 티커 안에 까 보니까 대부분 다 한국에 있는 로봇들을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직까지 그래도 견조하다. 그래서 아마 국내에 이제 그 시장의 거래 대금이 로봇이 완전 사라지진 않는데 얼마 전에 이제 우르르 가던 그런 맛은 좀 사라지지만 그래도 선별해서 계속 로봇을 플레이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주도 여전히 이제 꾸물꾸물 한 번 더 치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미국 시장 금요일 기준으로 또 특이했던 것들은 죽어가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계속 죽어가고 있고 마소랑 메타랑 아마존 이런 것들이 반등하는 거 보니까 약간 순환매인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내려가서 보게 되면 마이크론이 여전히 이제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와 이거 보고 나면 하이닉스 참 안 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하이닉스가 에너지가 응집되다가 부지불식간에 이제 한 방에 또 갈 수도 또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계속 이제 실적 발표랑 이런 걸 봐야 된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 끝나고 나면은 애널리스트들 리포트 나오면서 컨센서스가 급격하게 상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벤트까지는 하이닉스 주가가 좀 녹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려가서 이제 보게 되면 뭐 AMD 좀 좋은 상황이고 인텔은 실적이 안 좋아서 이제 박살났고 한 번 더 봐야죠. 계속 추세적으로 떨어지는지 아닌지. 이게 빠졌지만 이게 차트상의 직전 고점의 지지 라인까지는 지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HDD도 쪼금 이제 인텔 따라서 좀 쉬었다. 뭐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쭉 내려가서 이제 보게 되면 특이한 것들이 요 필립 모리스 이제 시장이 리스크가 있으면 예전에 이제 보니까 시장에 리스크가 있으면은 기관 투자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잘 매매하는 것들이 필립 모리스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약간 눌렸다가 추세의 상단을 또 뚫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필립 모리스 이런 것들을 플레이하는 흐름들이 지속되는 거면 시장에 리스크가 있는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해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예 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제 에너지 쪽에 이제 테크닙 그리고 리튬, 알보말 이런 게 이제 계속 추세가 좋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올해 시장이 확 변하게 되면 철강, 뭐 테크닙, 리튬 이런 것들이니까 2025 년도에 안 됐던 섹터들이거든요. 에너지 섹터들, 뭐 플랜트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시장 색깔이 바뀔 수가 있나?' 만약에 시장 색깔이 바뀌려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판가가 YOY로 수출 판가가 YOY로 피크 쳐야 되는데 일단 단기 1차 피크가 2 월에 있어요. 그러니까 2월 달에 수출 판가가 전년 기저 고려해서 엄청나게 YOY로 좋고 3 월, 4월 잠깐 눌렸다가 최고의 정점은 5 월, 6 월이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 아마 시장이 만약에 변한다면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이 미국 시장의 그런 흐름을 따라간다고 간주를 하면 막 '소재 화학 이런 것들을 트라이 하려나?' 이런 생각도 지금 좀 하고 있어요. 이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어쨌든 그건 이제 지금은 생각이고 그렇게 안 흘러갈 수도 있고 그냥 반도체가 계속 더 갈 수도 있죠. 상반기 꽉 채워 가지고 이제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다 힘이 없어요, 시장에서. 좀 죽다가 반등하고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힘이 없고 이 우라늄이 이제 좋긴 하지만 지금 우라늄이 RS가 ETF가 좋긴 하지만 실제로 뭐 SMR이나 BWXT나 이런 거보다는 이 CCJ 카메코나 우라늄 에너지나 뭐 에너지 퓨얼셀이나 요런 것들이 지금 좀 강한 것 같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구리도 여전히 흐름이 좋다, 비철 쪽은.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우주 같은 게 쪼끔 최근에 좀 쉬고 있는 것 같고 쭉 또 내려가서 보게 되면
국내 시장은 이제 FTO 이래 가지고 코인이 막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그 시세가 이 서클이나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을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더 치고 가지 못하면은 STO도 일단 뭐 이벤트 날짜들이 있잖아요. 이벤트 날짜가 뭐 28 일에 뭐 이벤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8 얘네들이 만약에 치고 가지 못하고 국내만의 어떤 이벤트로 단기로 이게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28 일의 이벤트를 기준으로 해서 세론을 가능성도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28일 날로 그 날짜를 하나 봤던 것 같은데 STO가 일정이 이제 하나 생겼거든요. 자 그럼 잠깐 찾아볼게요, 옆에다가. 그래서 그 STO 일정이 이제 28 일에 어 TF 회의 민주당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는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TF 회의를 열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3 월에 이제 뭐 입법한다 이런 얘기니까 이게 중간에 28 일이 일정이 생겼기 때문에 28일 전에 차익 실현해야 될 수도 있어요. 28일 지나고 나서 이거 회의하고 나서 입법되는 데까지 시간 텀이 있고 그 텀을 줄이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스트레이지나 이런 것들이 막 치고 가거나 서클이 치고 가고 있는 그림이면은 '야 이거는 글로벌 테마야.' 이러면서 막 시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27일 28 일이죠. 28 일을 기준으로 이제 보고 그전에 이제 좀 다음 주 월, 화 중에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STO로 급등한 것들도. 왜냐하면 세론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건설사들도 아직 그래도 방향이 좋은 것 같고 좀 쉬고 하루 좀 쉬고 있는데 인텔 영향 받아 가지고 데이터 센터 관련된 것들도 좀 쉬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핀비즈로도 제가 이제 차트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52주 신고가 여기는 이제 똑같이 이제 엑셀이랑 해 놓고 있고 52주 신고가를 좀 보려고 52주 신고가만 이제 리스트업을 다시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2주 신고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화면이 더 굵직굵직하게 보이죠. 대신에 이제 한 번에 개수는 좀 작아 가지고 제가 이것도 이제 메모장을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메모장을 받아 가지고 이 구글 콜앱에 넣고 복사 붙여 넣은 다음에 매일매일 돌려보면은 그날의 신고가를 제가 이제 다 정리해서 올려 드리고 있어요, 아침부터. 그래서 그 메모장을 보시면 되고 여기도 이제 로빈훗 끝나고 나면 여기서부터 이제 신고가입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는 마이크론만 신고가예요. 마이크론만.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다 어깨 걸고 가는 상황이 아니고 가장 센 놈은 국내 시장에서도 하이닉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그다음에 뭐 길리어드, 그다음에 노바티스 이런 것들이 또 신고가고 여기서 이제 어 금광 이게 미국에 지금 금광 관련된 주식들이 엄청 좋아요. 네. 그다음에 아연과 구리. 이게 지금 보면 고려아연 이거 옛날에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고려아연 페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고려아연은 안 가는데 고려아연은 지금 다른 이슈가 녹아 있다 보니까 못 가고 있는 거고 밸류가 이제 비싸져 가지고 넥사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이제 아연과 구리 이런 가격들에 연동이 되다 보니까 이만큼 이제 올라 버린 거죠. 그다음에 에로 쿠퍼, 올라 마이닝, 실버 코퍼, 퍼스트 마제틱 이런 것들 다 지금 금광인데 금광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신고가인 것들이 꽤 많이 있다. 그래서 한국 시장과 다르게 미국 시장은 한국 시장의 52주 신고가는 색깔이 극소수이고 너무 테마성이 심해 가지고 중간에 가다 다 뒤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 시장의 신고가는 좀 선진국스럽게 꾸역꾸역 올라갈 만한 그런 것들이 검증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중간에 올라타도 이제 성과가 꽤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광산들이 정말 많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이것도 계속 광산이에요. 그다음에 알베마르 있고 리튬, 그다음에 엑손모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아 에너지 주식들이 꽤 많이 움직이는구나.' 그다음에 유전 서비스 하고 있는 NESR, 그다음에 이것도 유전 서비스, 육상 시추하는 애, 그다음에 테크닙, 해양 에너지 하는 애, 그다음에 뭐 해양 로봇, 원유, 뭐 탱커, 요런 기업들도 지금 해양 시추 이런 기업들도 신고가가 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그 보면 농산물이 올라가잖아요. 제가 이것 보고 좀 고민스러운 게, 어쩌면 우리 올해 하반기에 또는 하반기가 아니더라도 이 뭔가 한 5월 지나고 나서는 농산물 관련된 기업, 농산물이 갖고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유가가 계속 안 내려가고 좀 올라가고 이러면은 전년 대비 기저가 이제 있으니까 물가 상승률이 YY로 좀 하반기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10 년물 채권 금리를 계속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제 통신, 글로벌 통신도 여기 보면 보다폰 이게 있고, SK텔레콤은 이제 뭐 지분 투자 기업, 지분 투자 가치고, 이제 또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 남미의 칠레 같은 나라들이 뭔가 좀 변화가 있나 봐요. 보통 어떤 나라가 이제 정치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좀 변화가 되면은 이렇게 이제 그 나라의 은행 주식들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고런 것들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칠레 지역에 뭐가 있나?' 이렇게 또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은 뭐 하나씩 얻어가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렇게 이제 아마 대부분 다 끝나기 때문에 좀 길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일단 제 생각에는 '올라갈 것 같다, 시장은.' 그러나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이벤트들, 괜히 이제 변동성에 내 포지셔닝을 너무 노출하지 말자. 신용까지 걸어 가지고. 왜냐하면 연준의 금리 결정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안 셧다운 관련해서 1월 30일 마무리되는 것도 있고, 그전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안 나오면은 야 이거 한번 빠졌다가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게 반영이 돼 가지고 주가에 한번 빠지면 그때 보면 되는 거고, 중동도 이제 뭐 다음 주에 계속 이제 이슈가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단기에는 일단 10 년물 채권 금리 계속 보고, 일본의 이제 어 달러엔이 계속 이제 내려가는지 요 정도만 좀 체크는 계속 꾸준히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에서 이제 어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실적 발표가 있는데, 우선 자동차 쪽도 지금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도 좀 고민해서 봐야 되고, 여기는 지금 발표를 지금 끝냈으니까 27일 날. 그리고 어 연준의 금리 결정, 그다음에 29일 날 빅테크들 실적 발표, 그다음 하이닉스 실적 발표. 요게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고민해서 보자. 요렇게 이제 이벤트 좀 지나고 나서 2월 달부터 좀 열심히 플레이하는 게 안전한데, 어쨌든 저는 포트폴리오의 기둥은 지금 미국 시장을 고려했을 때 '반도체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